자, 일단 오늘 2차 방정식 마무리하는 거는 먼저 문제풀이부터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업 문제 467번입니다. 같이 가시죠. 자, 467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자, x제곱 마이너스 px 더하기 p 더하기 3은 0이 허근 알파를 가지는데요. 그런데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한데 근데 모든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실수 p 값의 곱은 얼마일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소수 파트를 거쳐오면서 허근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 허근은 허수죠. 허수의 기본적인 형태가 어떻게 돼 있죠? a 플러스 bi로 설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a가 만약에 0이면 순호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잖아. 일반적으로는 이런 케이스를 두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bi로 두고 a가 0이면 순호수가 되는 거고 a가 0이 아니면 그래도 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리고 지난번에 2차 방정식 얘기하면서 고1 버전에서 2차 방정식 다룰 때 제일 큰 사건이 뭐냐면 허근의 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허근이 등장했을 때 특히나 개수가 뭐일 때 얘가 실수라고 했을 때 개수가 전부 실수인데 만약에 허근이 하나가 나왔다. 그럼 절대 허근 하나만 나오지 않아요. 어떤 관계로 나온다고 했죠? 네? 켤레 상태로 하나를 더 가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허근 알파가 만약에 a 플러스 bi로 뒀다. 그럼 나머지 다른 허근은 a-bi일 거고 이걸 우리가 알파에다가 발을 붙여서 설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짚을 거 다시 짚어보세요. 실수인 개수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을 가진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 알파뿐만 아니라 알파 바도 가질 거고 저거 두 개가 켤레 관계를 가지면서 두 허근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원래 근 알파 얘기가 나오면 베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선 베타가 뭐야? 알파 바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만약에 알파 베타 문제였다면 여기다가 합곱을 써두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베타 자체가 알파의 바니까 이걸 이렇게 써볼게요. 이제 알파 더하기 알파 바는 두 근의 합은 일단 뭐다? p라는 것은 성립한다. 동시에 두 번째 알파에다가 알파바 곱한 것은 얼마다? p 플러스 3자리니까 p 플러스 3이다 라는 것은 일단 써놓고 시작할게요. 알파 베타 문제에서는 이게 기본 룰이죠. 자, 그런 다음에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알파를 a 플러스 bi로 놓지 않고서는 사실 뭔가 풀기가 참 애매해요. 추상적이죠. 이렇게 놓고 해야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된다고? 그럼 알파 세제곱 해보지 뭐. 이렇게 a 플러스 bi를 세제곱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 3이라는 게 3번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a를 3번 쓴다. 그 다음에 3에다가 a를 2번 쓰고 그 다음에 bi 한 번 써주고 더하기 3에다가 알파 a 하나 써주고 bi를 2번 써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i를 3번 써주는 거. 이게 곱셈 공식 3차식의 기본 형태라고 했어요. 자, 이걸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하니 이 식 자체가 i가 붙은 애가 있고 붙은 애가 있고 붙지 않은 애가 있어.
즉 다시 말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좀 구분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요거 해주면은 a 세제곱 나오고요. 이거 i 붙었으니까 저쪽에다 몰아놓을게. 3a 제곱 b 여기 i. 자 그 다음에 요건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3a b 제곱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bi의 세제곱이다. 그럼 bi 세제곱? b 세제곱에다가 i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의 관심은 알파 세제곱 자체를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실수가 된다. 그럼 난 실수가 아니란 얘기네. 현재 상태로는 이 상태로 그냥 가만히 두면 i가 살아있기 때문에 실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i 앞에 있는 이 곱해져 있는 이 부분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지. 여기는 뭐 이미 실수니까 필요 없고요. 여기에 있는 지금 i가 붙어있는 얘는 쪽이 3a 제곱 b 빼기 b 세제곱이 여기에다가 i가 붙어있는데 이 부분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일단 b가 앞에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해서 둘이 곱해서 0 나와요. 이거 많이 했지? 둘이 곱해서 0 나오는 거는 앞에 게 0이거나 아니면 뒤에 게 0이거나 둘 다 0이거나. 그런데 if 만약에 b가 0이라고 하잖아? b가 0이잖아? 그럼 b가 0이면 얘 봐봐. 여기 이 자리가 0이란 얘긴데 그러면 허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b가 0이라면 말이 안 돼. 허각을 갖지 않아. 절대. 실근이지. 따라서 b는 0이 아니다. 그럼 누가 0이 돼야 돼? 얘가 0이 돼야 돼. 따라서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3a제곱 빼기 b제곱은 0이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일단 세팅을 알파를 a 플러스 bi로 두지 않고 여기를 풀어간다. 되게 추상적이고 니네가 쓴 답이 내가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우연찮게 맞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그럼 알파를 이렇게 놓고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된다는 얘기를 내가 이제 여기서 지워볼게. 중간 과정. 지금 알파를 이렇게 놨어. 이렇게 놨을 때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한다. 요거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된다. 이 얘기는 곧 다시 말해서 3a제곱 빼기 b제곱이 0이 된다라는 식을 주고 싶었던 거지. 이거 설정하자는 얘기야. 맞나요? 자 그러면 요 조건까지는 내가 뭘 구하라는지 식을 하나 던져준 거야. 근데 지금 문제는 P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는데 P에 대한 얘기를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했어. 여기 정리해둔 거를 하나 보자. 야, P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알파 더하기 알파 반은 P라고 했는데 잠깐 봐봐. 얘가 알파가 A 플러스 BI고 또 하나는 A 마이너스 BI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돼? 2A가 되지? 그게 P야. 그게 P야. 두 번째, 알파에다가 알파바를 곱했어. 그러면은 이게 A 플러스 BI, 자 A 마이너스 BI 이렇게 하게 되면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지? 이거 한 방에 가자고 했지? A제곱 빼기 B제곱 아니야? 기억나지? 그러면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그게 뭐야? P 플러스 3이 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두 개의 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알 수 있는 거, 지금 앞에서 이 식을 줬기 때문에 이 식을 어떻게든 여기다가 써먹어야겠지? 그리고 이 식이 2A가 P라는 얘기가 P 대신에 2A 써달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걸 결합해서 두 가지를 결합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P 대신에 2A를 쓴다고 치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A 플러스 3이 될 거야. 일단 이걸 여기다 집어넣었어. 근데
요 밑에 식을 보니까 A가 많아 B가 많아? 이 식의 항이 A가 훨씬 많지. B 제곱이 사라져주면 참 좋겠잖아.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B제곱을 살짝 넘기면 B제곱은 뭐라는 거 알 수 있지? 3A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 따라서 B제곱 자리에다가 나는 A제곱에다가 3A제곱 넣으면 2A 플러스 3이라고 나올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자 문제를 마무리해보자. 자, 4A제곱 한 다음에 다 넘겨봐. 마이너스 2A 빼기 3은 0. 근데 있잖아, 이게 인수분해 될 듯? 안 된다? 안 돼. 근데 나는 모든 실수 P의 값을 구하려고 했는데 잘 봐봐. 이 식에서 근이 어쨌든 하나가 나오겠지. A1 근이 하나 나올 거야. A1이 어떤 값으로 나오겠지. 그 다음에 A2라는 게 어떤 게 나오겠지. 이 식을 만족하는 A 값이 두 개가 나온다고 가정하면 너네가 원하는 건 뭐냐면 P 값들의 곱이야. 그럼 P라는 것은 뭐냐면 나온 A 값들의 두 배를 해달라는 얘기거든. 그리고 그것들을 P 값들을 다 곱해달라고 했어. 그러면 A1, A2가 나온다고 치면은 사실상 P로 구한다고 치면은 여기다 두 배 해서 이 A1이 P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해하실까요? 여기서 나오는 A 값이 하나가 뭔가 나올 텐데 그걸 막 구질구질하게 그냥 다 쓰고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나온 이 값에다가 두 배를 하면 P가 되는 거니까 P 하나가 나왔다 치자. 또 두 번째로는 P 하나가 또 어떻게 나오냐, 여기다 두 배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 A2가 된다는 거지. 나는 그 P 값들의 곱을 구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거 다시 고치면 뭐가 되는 거죠? 이게 4에다가 A1, A2가 돼요. 그럼 A1, A2라는 게 뭐야? A 값들의 곱이지. 곱 4분의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는 A 값들의 곱은 이 방정식에서 두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한다. 됐니? 풀이가 좀 길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교육청 모의고사인가요? 그죠? 교육청 모의고사. 쉽지 않아 이거. 절대 쉬운 문제 아니야. 그 얘기는 너네가 이걸 쭉 다 들어서 필기를 해나간단 말이야? 그럼 곰곰이 생각해봐. 이와 비슷한 문제가 다시 나올까? 반은 맞고 반 틀려. 이런 경험치를 줄 때 봐봐.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한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알파를 이렇게 세팅해놓고 세제곱할 생각이 어려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혹은 알파를 가진다고 했을 때 알파 반은 이렇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고. 처음 개념에 입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풀어줄 때는 마치 너네한테 익숙하고 쉬운 것처럼 풀어준단 말이지. 거기서 오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네. 근데 그거는 봐봐. 너네가 처음에 입문했을 때 이게 그래?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선생님이 풀이를 해줄 때, 나 말고도 다른 선생님이 풀어줄 때 이걸 당연히 그렇잖아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당연히 그렇잖아. 그럼 너네가 이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게 너네 할 일이잖아. 그럼 너네가 할 일은 일단 처음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필기를 해나가겠지. 근데 풀이를 보지 말고 첫 번째 스타트, 두 번째 스타트를 어떻게든지 잘 주목해봐.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툴이 뭐였는지 꼭 그거를 점검해야 돼. 이 풀에서 답이 마이너스 3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떤 스타트를 어떻게 끊었는지 그거를 조금 봐야 돼. 이거 스타트 끊고 나서 이거 풀어가는 건 너네도 할 수 있어. 알겠니? 이게 고등 과정을 경험해보고 모의고사를 한 번이라도 쳤던 사람 쳐보면은 이게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정말 피부로 와닿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너네한테는 약간은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시험장에 한번 가봤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시험 한번 간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이 느낌이 정말 새로워. 이게 왜 당연하지? 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복습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지난번에 말했잖아. 새로운 거 나오면 복습을 잘 안 해. 그래서 네 실력은 딱 거기까지 나온 거야. 이런 새로운 걸 문제를 풀어주잖아? 그럼 앞에서 풀었던 그 문제와 이 문제는 차원이 달라. 그러면 이 문제는 10번이고 15번이고 주기적으로 자주 봐야 된다고. 그래야 고민이라는 걸 할 때는 풀었던 거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아이디어를 갖고 올 문제가 기억이 안 나버리면 못 푸는 거지. 그래서 많이 쌓아놔야 돼요. 경험치를 많이 쌓아놨고 이거를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 진짜 중요한 문제야. 자, 그 밑에 있는 문제, 기하 문제죠. 468번, 그나마 다행인 줄 아세요? 468번 문제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행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그림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뻔해. 이 그림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뻔해. 자, 그래서 도형 하나 정리하도록 하자. 다 필기를 책에다 하고 계시네. 노트에다 필기를 안 하나? 노트에다 필기를 하라고 했어야 됐나? 잘 아이템들을 좀 주고 있으면 잘 받으세요. 자, 봐봐. 원이 서로 접할 때 하나 물어보자. 오래간만 2-2 원이 서로 접할 때는 케이스가 두 가지다. 언제야? 원이 접한다라고 하면은 케이스가 두 가지로 벌어지거든. 언제 어떻게 접해? 내접 외접 나와야지. 그치? 자, 봐. 원이 서로 접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원이 서로 접한다 라고 하면은 이 원이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접할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내접할 수가 있어요. 원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그때 여러분들이 표시하셔야 되는 선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기하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조선이라고 하는데, 보조선 원이 서로 접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중심이 있죠. 중심과 바깥에 접선이라고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표시하셔야 되는 건 바로 여기 수직 하나, 둘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저게 안 나와 있을지라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저 노란색 선. 그 다음 중심과 중심을 잇는 이 선을 무조건 연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의 선이 더 남았는데요. 자, 외접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접선까지의 수직 표시 뿐만 아니라 이게 뭐라는 것을, 반지름이라는 것을 R1, R2라는 점. 그렇다면 여기 빨간색 두 개를 이은 이 길이는 뭐가 될까요? R1 플러스 R2.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꼭 그어줘야 되는 선이 하나가 있어. 그 선이 뭐냐면 이 선이야. 피타고라스를 겪으셨다면 반드시 꼭 해줘야 되는 선이 이 보라색 선이거든. 이거 꼭 알아놔야 된다. 꼭 알아놔야 돼. 그러면 이 보라색 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삼각형이 나오는 거냐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왔죠?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좀 더 연장선을 그어서
설정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 길이는 R1 더하기 R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R2인데 잘 들어. 여기가 R2잖아. 근데 여기가 전체가 R1이야. 그렇다면 여기는 얼마일까? 요 길이 R1에서 R2를 뺀 길이야. 이게 R1 빼기 R2. 그럼 이 직각삼각형을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생각은 뭐죠? 피타고라스 보라색 길이 구하려면 보라색 길이 그러면 쓸게 보라색 길이의 제곱 그 다음에 이쪽에 더하기 빨간색 아니 여기 노란색이죠? 하얀색이죠? 자 R1 빼기 R2의 전체 제곱 이 길이의 제곱 이 길이의 제곱은 빗변 길이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R1 플러스 R2의 전체 제곱이 된다. 이거 전형적인 스타일이야. 도형에서 이게 새로워버리면 안 돼. 하고 있어야 돼. 딱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이 식 자체를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접하게 되는 케이스 있잖아요. 원과 원이 안쪽에 내접하게 되는 케이스도 물론 여기에 이제 바깥쪽에 접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 원에 반지름 딱 그어주시면 내가 하나 물어보자. 너네 여기서 질문. 이 큰 원의 중심이 얘가 지나가는 이 연장선 위에 있게 아니면 바깥에 있게? 자, 위에 있다. 바깥에 있다. 모르겠다. 아니 그렇잖아. 여기서 이렇게 내린다고 했을 때 얘들아 잘 들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중심에서 여기 접선까지를 무조건 내리잖아. 이렇게 내리면 이게 수직이 되거든. 중심에서 접선까지 딱 내리면 이 접점까지 이렇게 딱 되면 이게 무조건 수직이야 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보면 접선에다가 수직으로 올리잖아? 그럼 무조건 중심을 지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접선, 노란색 접선은 이 조그마한 원에도 접하는 거잖아. 그치만 큰 원에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연결 쭉 하다 보면은 여기 바깥에 여기 이 연장선 위에 있어. 이 중심. 그럴 수밖에 없다. 알아둬야 돼. 지금 트렌드가 뭐야? 대수 파트 문제 푸는데 기하 도형이 막 나와요. 그 다음 하나만 더 해줄게. 너네 이런 거 본 적 있지? 선생님이 이거 예전에 1단원 하면서 이 그림 나오면 반드시 어디다 선을 그어야 된다고 얘기했니? 어디? 이거 선 긋고 이게 뭐? 이 길이가 요 반지름이랑 요 반지름이랑 같다. 이거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거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 하나 더 만든 이 케이스 4분원이 아니라 반원일 때도 마찬가지야. 요때도 요 선을 딱 그어주시고 여기 중간 해서 요 선들이 다 전부 다 뭐야? 큰 반지름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원이 나올 때 꼭 나오는 그림들이에요. 이건 새롭지도 않아.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런 그 배경 지식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 468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자, 원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여기에 중심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접해요. 봐라. 아까 전에 얘기했지? 이 안쪽의 원과 바깥쪽의 반원이 있을 때 둘이 뭐하고 있어 지금? 접하고 있지? 아까 전에 둘이 접하고 있다고 했을 때 잘 들어. 접하고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선을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서 긋는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작은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 쭉 가다 보면은 여기 연장선에 또 큰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돼 있다고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 원이 이게 지금 접하는 게 여러 개 접하고 있어. 그치? 요 밑에 있는 선에 접하기도 하고 얘한테 접하기도 하고 얘한테 접하기도 해. 그럼 너네가 반드시 원 딱 나오면 됐고 원의 중심에 해당한 요거를 표시를 해준다. 그러면 저기 처음의 그림에서 두 개의 작은 원들 안에 있는 두 원들이 뭐하고 있니? 접하고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여기서 수직을 내리라고 했지. 이렇게 수직을 내려. 그리고 알려준 대로 여기 중심과 중심을 연결. 또 알려준 대로 여기서 이렇게 직각. 이건 더 이상 새로운 아이템이 아니야. 새로운 아이디가 아니야. 그런데 이 보라색이 지금 몇 센치라고 했냐면 이걸 8이라고 알려줬네. 그치? 그 다음에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 알려준 거 썼고요. 두 번째 그림에서 알려준 것처럼 노란색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눈에 자 원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 그러면 이게 사실상 뭐냐면 4분원 그림을 준 거예요. 4분원 그림을 줬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된다고 했어? 중간에 이 중심과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이어야 된다고 했지. 그럼 어디로 이어야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 아무 데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겠지. 여기서 이렇게 막 있는 게 아니겠지. 어디를 이어야 돼? 여기를 지나가도록 이렇게 이어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12줄이면 끝납니다. 이제 자, 큰 여기 중간 사이즈의 원 요거를 원의 반지름을 내가 R1이라고 하겠습니다. R1 여기도 R1 여기는 R2 여기도 R2 그럼 빨간 선 여기 빨간 선과 보라색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식은 뭐죠? 피타고라스 사용하게 되면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여기가 수직이야. 근데 아까 전에 빨간 선이라는 것은 두 반지름 두 길이의 합이라고 했으므로 R1 더하기 R2가 되고요. 얘는 8이라고 줬으니까 사용해 줄게.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은 아까 전에 정리한 것처럼 R1에서 R2를 뺀 것이다. 따라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게 되면 자,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R1 더하기 R2의 전체 제곱은 R1 마이너스 R2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8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잘 생각해봐. 왼쪽에 R1의 제곱, R2의 제곱 있지? 근데 왜 오른쪽에도 R1의 제곱, R2의 제곱 똑같이 있겠지? 그럼 두 개가 싹싹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게 뭐야? 여기 왼쪽에서 나오는 게 누구야? 남아있는 게 2R1, R2겠지? 그러니까 노란색에서 살아남은 건 뭐야? 마이너스 2의 R1, R2야. 그 다음에 8의 제곱하면 64야. 그럼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그러면은 얘가 넘어가면은 4R1, R2는 얼마다? 64다. 따라서 R1과 R2를 곱하면 16이다. 이렇게 나와. 되냐?
사실상 니네가 실제 현장이었잖아. 시험장이었잖아. 그럼 여기서 끝내야 돼. 왜? 거기 봐봐. 이게 객관식이지. 객관식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봐봐. R1과 R2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세우라고 했지. 그러면 딱 두 근의 곱이 16인 게 딱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사실은 3번으로 찍고 넘어가야 돼. 이렇게 하고 실전 현장이면.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도 풀어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선이죠? 여기 노란 선이 지금 여기 얘랑 똑같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이 그림 속에서 이거는 R1짜리 두 개야 지금.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은 거 있지? 여기서 이렇게 이은 거는 여기까지가 R2고요. 여기까지 이 노란색 선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피타고라스 빨리 쓰면 88에 64에다가 더하기 R2의 제곱이야. 여기다가 루트 딱 씌운 거야. 그죠? 되셨나요? 그럼 얘네 둘의 길이가 똑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의 길이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하나 써보자. 이 R1이랑 R2에다가 더하기 루트 64 더하기 R2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이거 딱 쓰는 순간부터 살짝 스트레스 올라가죠. 이거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그래서 루트만 남기고 얘 왼쪽으로 넘깁니다. 이 R1 빼기 R2.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이렇게. 루트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64 더하기 R1, R2의 제곱 이렇게 됐다. 그럼 뭐 하고 싶어? 제곱하고 싶어야지. 그치? 됐어?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돼? 4R1 제곱 빼기 4R1 R2 더하기 요건 뭐야? R2의 전체 제곱하면 64에다가 더하기 R2 제곱 돼서 양쪽 R2 R2 제곱한 거 없어져요. 그리고 R1 R2 둘이 곱한 건 16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다 16 써주면 되고. 자 여기 너무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다 올려 쓸게요. 자 그래서 4R1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4에다가 R1 R2가 지금 아까 16이라고 했으니까 16을 쓸게요. 그게 64래. 이렇게. 그럼 4로 다 나눠주면 4 나눠주면 R1의 제곱 빼기 16은 4 나누면 얼마야? 16이지. 그럼 R1의 제곱은 얼마? 32가 돼. 그러면 R은 얼마야? R1은? 루트 32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야 R1과 R2를 곱해서 16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R2는 얼마가 돼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얼마야? 4루트 2잖아. 둘이 곱해서 16이 나오려면 2루트 2가 돼야 되는 건가? 그치? 이렇게 해서 R1과 R2 더해. 그럼 확인만 해보자. R1, R2 두 개 더했을 때 얼마 나와? 6루트 2 나오지. 3번의 가운데 자리 숫자 보면 뭐야? 6루트 2지. 그래서 확실하게 끝내면 여기까지인데 이 포맷 자체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너네 도형 힘들어하잖아. 나도 힘들거든. 도형은. 왜냐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를 잘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좀 힘든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풀어내시는 문제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다 선을 그어야 될지. 됐죠? 기억되죠? 네. 자, 그래서 466번부터 468번까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렸으니 복습을 좀 하세요. 복습을 하라는 건 새로
다시 풀어보라는 얘기야. 근데 누구한테 설명하듯이 풀어봐봐. 내가 지금 A 학교의 협력 강사로 지금 같이 복무를 하고 있거든. 협력 강사로. 수학 종점 학교 어느 학교에 협력 강사로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근데 이제 오씨 또 거야.